2월 7일 농구 3경기, 배구 2경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구는 우리카드 대한항공, 정관장, 현건. 야, 또 만만치 않은 2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농구도 모비스 가스공사, 삼성, 고양소노, 하나은행, 삼성생명. 역시 또 만만치 않은 농구 또 3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남배, 우리카드, 대한항공. 얘네들이 뭐 이번 주에 아주 경기력이 뭐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양팀 모두 문제가 역시 범실이에요. 뭐 독보적인 대한항공 범실 1위 팀이죠. 그리고 우리카드도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 사실상 대한항공 다음으로 범실이 많은 팀이다. 뭐 양팀 상대 전적 2승 2패입니다. 우리카드는 직전 5회전에서 3대1 패배를 했고요. 뭐 매 세트 뭐 접전이었는데 결국 그냥 자멸한 거예요. 범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비 때마다 범실이 나오면서 졌고, 요즘 뭐 니콜리치 경기력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뭐 알리랑 김지한이 해주긴 해주는데 또 범실이 너무 많고, 또 대한항공도 더 심각한 경기력을 보였죠. 한국전력전에서 완전 졸전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기긴 했는데 야, 그렇게 이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아쉬웠다. 역시 범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정한용, 정지석, 완전 난조를 보이면서 뭐 고전을 했죠. 그래도 또 이준이 좀 해주면서 뭐 어쨌거나 이기긴 했습니다. 뭐 최다 범실 팀 간 대결이에요. 대한항공은 오늘 범실 8개만 더하면 700 범실합니다. 700 범실. 독보적이에요. 오늘 경기도 어느 팀이 범실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승패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얘네들 올 시즌 4번 대결에서 3번이 풀세트 접전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죠. 그리고 대한항공은 아직도 완전체가 아니에요. 분석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 오버, 누가 더 범실을 많이 하냐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대한항공이 예년만 못해요. 이게 지금 배당은 아직 안 떴거든요. 배당은 아직 안 떴는데 뭐 대한항공이 거의 정배를 받겠죠. 그런데 배당은 아마 좀 높을 것 같고, 배당은 나름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니콜리치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한다는 부분, 그리고 대한항공이 어쨌거나 한국전력을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이겼다. 거기에 그냥 의미를 좀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리는 대한항공이 가져간다. 뭐 팽팽하게 가더라도, 근데 이거는 기준점이 한 180, 180 한 4, 5, 뭐 이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쪽. 근데 대한항공 배당이 최소한 1.6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승패 갈 이유가 없는 경기. 그리고 정관장, 현건, 뭐 이 경기도 만만치 않죠. 뭐 정관장 같은 경우는 13연승 아주 잘 나가다가 흥국생명 만나가지고 역시 범실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최근 2연패인데 2연패 모두 흥국한테 다 졌습니다. 그리고 현건 같은 경우도 정관장하고 흥국한테 2연패를 당했지만 이제 칼텍스 또 기업을 만나서 2연승에 성공을 했어요. 이 두 팀도 올 시즌 2승 2패 팽팽합니다. 사실상 공격력만 놓고 보면 정관장은 리그 최강이에요. 공격력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수비적인 부분, 디그가 최저죠. 그리고 범실이 많아요, 역시. 이게 또 정관장의 문제입니다. 현건 같은 경우는 뭐 미들 중앙의 힘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직전 경기 양효진이 허리 부상으로 결정을 했죠. 근데 오늘 경기 출전 유무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경기는 저는 정관장 보겠습니다. 아마 역배일 것 같은데 거의 뭐 동배겠죠. 거의 동배 수준일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정관장 쪽을 보고 싶은 경기예요. 그리고 언어보는
이것도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180 한 3점. 예, 요 선이 되겠죠. 보통 이 정도 나오니까. 치열하게 붙는다. 이것도 붙기는 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효진이 나오면 저는 오버 보고요. 양효진이 안 나오면 뭐 그냥 정관장 쪽을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현건이 어차피 뭐 중앙은 강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예, 쉽게 무너지는 않을 건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서 정관장이 범실할 거는 뭐 뻔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좀 교차하면서 예, 점수가 팽팽하게 간다. 예, 오버 정관장 승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모비스 가스공사 이 경기도 만만치가 않죠. 올 시즌 맞대결은 모비스가 3전 전승입니다. 근데 세 경기 모두 뭐 쉽게 간 적이 없어요. 다 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 모비스는 직전 삼성전 77대 68 역시 4쿼터에 힘을 내면서 승리를 했고요. 가스공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삼성한테 거의 다 진 경기였었어요. 3쿼터 끝나고. 그런데 4쿼터에 뒤집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참 답답한 팀인 거예요. 72대 69 예, 가스공사가 뒤집기에 성공을 했고, 이 두 팀은 얼마 전에 이대현하고 김준희를 트레이드를 했죠. 오늘 뭐 둘 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양 팀 맞대결을 했을 때 모비스가 세 경기를 다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박빙이었던 이유는 벨랑겔, 니콜슨, 예, 세 경기에서 이 두 선수는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벨랑겔 같은 경우는 모비스전 세 경기 평균 20득점, 니콜슨도 마찬가지예요. 세 경기 평균 20득점. 그러니까 이 두 명한테 세 경기에서 40점을 내준 거예요. 이러면은 모비스가 이기긴 이기더라도 완승을 하긴 어렵죠. 그리고 아마 오늘은 김낙현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예요. 뭐 이 경기 오늘 저는 5점 차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언어보가 이게 몇 점 줄지 모르겠네요. 지금 모비스 쪽이 어차피 뭐 수비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가스공사야 뭐 수비 조직력인 모비스보다 분명히 낮기는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공격 쪽에서 너무 편중돼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아마 기준점은 156에서 7 정도 줄 거예요. 이 경기는. 야, 언어보도 좀 애매하네요. 근데 저는 아무튼 이거는 그냥 5 봅니다. 5. 누가 이기던 그냥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승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오늘 김낙현이 나오면, 그렇다 그러면 저는 가스공사 프렌디 쪽만 볼게요. 나오면. 예. 근데 안 나오면 그냥 5만 보세요. 5. 언어보는 좀 어려워요. 언더도 사실상 좀 언더 기조로 보이기는 한데 이 경기는, 근데 승패 적구는 좀 어려운 경기, 아니 언어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5. 그리고 밑에 경기도 삼성 고양 소노입니다. 야, 이 경기는 거의 똥더비죠. 삼성이 지금 7연패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이 우리가 알던 삼성은 아니에요. 분명히 경기력은 더 좋아져 있어요. 뭐 이원석, 이정현, 뭐 최성모, 구탕 이런 애들이 고만고만한 활약은 해주거든요. 근데 정작 해줘야 되는 코본, 코본이 전과 같은 어떤 그런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뭐 데릭슨도 마찬가지고, 코본이 직전 경기 이원석이 20득점 했고, 뭐 이정현 뭐 이런 선수들이 잘해줬어요. 근데 코본이 8득점 했습니다. 22분 뛰면서. 이러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꼭 뒤에 가서 발리는 거예요. 국내 애들이 열심히 뛰다가 4쿼터 되면 체력이 딱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용병 선수들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팁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4쿼터 자꾸 뒤집히는데, 이거는 뭐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또 소노 같은 경우는 직전 디비전 승리했죠. 그러면서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캔바우가 역시 잘해요. 캔바우가 잘하는 선수고, 직전 경기 36득점 12리바운드 했습니다. 국내 경기 몇 경기 뛰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국내 선수들이 옆에서 보기에도 야, 쟤 잘한다.
뭐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온답니다. 예, 같이 뛰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명 자체가 필리핀 최준용이니까 굉장히 잘해요. 거기다 이재도가 옆에서 잘해주고 있고 직전 경기는 번즈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카바가 뭐 준비를 카바랑 캔바오의 어떤 그런 걸 준비했다 그러는데 뛰지를 못해요. 많은 시간 뛰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앨런 윌리엄스가 22일 날 다시 입국을 한다고 하죠. 근데 뭐 번즈하고 바꿀지 카바랑 바꿀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카바랑 바꾸겠죠. 카바하고 아마 다시 교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정현은 곧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복귀 시휴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다음 경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정현이 복귀하면 이제도 캔바오, 이정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손우 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는 좀 하시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고양 손우도 쉽게 지지 않을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양 손우보다는 전력이 더 좋아요. 더 좋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시 경기 운영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전 이거는 삼성 사이드로 일단은 봅니다. 삼성 사이드. 근데 승패는 역시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5점 차 이내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언어보는 역시 좀 오늘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기도.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준점이 좀 낮을 것 같긴 하거든요. 152, 3 정도 된다 그러면 그래도 오버 기조로 보시는 게 조금은 낫다. 어차피 수비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역시 공격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아리까리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언더보기는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니냐. 왜냐면 손우도 수비 안 되거든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또 득점이 안 되는데 상대 팀들이 나름 그래도 좀 수비가 좀 되는 팀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삼성도 오늘 손호 상대로 일정 부분 득점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 그리고 가신다 그러면 오버 기조로 보시고 승패는 저는 삼성이 그래도 조금은 낫다. 근데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배당도 좋아요. 그래서 5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연홍도 오늘 하나은행은 삼성생명인데 지금 하나은행이 뜬금 2연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4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위권 팀들 신한, KB 얘네들하고 지금 2경기 차예요. 물론 이제 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한이나 KB가 같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5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경기 포함해서. 그러니까 남은 경기를 잘 치르면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오늘 경기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KB하고 맞대결이 한번 있고 신한하고도 지금 맞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들을 잡아버리면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러면 잘하면 4강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침 상대가 삼성생명입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2연패에 빠져 있어요. 저는 삼성생명이 완전체라 그러면 저는 올 시즌 삼성생명이 우승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게 이주연이 일단 복귀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또 허리 통증이 와서 복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키아나가 3주 진단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키아나도 못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백코트 쪽에 남은 자원이라고는 조수아 그리고 아시아커트 미치키 정도인데 얘네들은 이거 심각하죠. 사실 이주연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얘는 수비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주연이 웬만한 거의 제가 볼 땐 리그에서도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정평이 나와 있는데 리딩도 되고 근데 이주연이 못 나오죠. 또 키아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은 키아나가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선 라인에서 지금 이주영과 키아나가 없다. 그러면 조수와 미츠키인데, 야, 이러면은 하나은행의 약점이 뭡니까? 백코트 쪽인데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도찐 개찐 게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삼성생명이 핸디를 나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한 뭐 4.5, 5.5. 근데 저는 이 경기는 5.5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거는 저는 하나 프렌디. 진한, 양인영, 김정은. 또 진한이 최근 출전 시간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는 이제 25분 뛰었어요. 25분 뛰면서 21득점. 진한이 이 정도 해주면 뭐 삼성생명, 이해란, 배혜윤, 진한, 양인영, 김정은 높이에서 꿀릴 게 별로 없고요. 이시다 유츠키가 뭐 얼마나 또 해주느냐. 박소희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김시온이 요즘 조금 또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하나가 선방한다. 예, 이거는 하나 쪽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점수는 많이 날 경기는 아니다. 예, 120.5면 그 아래로 찍힐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은행 프렌디 5.5 5.5 줄까요? 와, 5.5는 좀 과한데. 예, 아마 4.5 줄 수도 있겠어요. 예, 4.5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4.5 준다 그래도 이거는 하나은행 쪽, 그리고 언더사이드로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국내 경기가 좀 팽팽하죠. 예, 하나, 삼성. 근데 삼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부분. 그래서 하나 프렌드 쪽을 보고 싶은 경기고. 그리고 삼성 고양손해는 사실상 누구에게도 전혀 이상한 경기가 아니다. 똥더비니까. 예, 7연패고. 물론 고양손해도 뭐 최근 캔바우 때문에 좀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제 캔바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삼성이기 때문에 또 이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치열하게 붙는다. 5. 그리고 언어버 가실 것 같으면 오버 기조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승패는 그래도 삼성이 조금은 낫다. 네. 오시는 맞대결에서도 삼성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정현이 오늘 뜬금없이 복귀한다, 그건 뭐 다 의미 없는 겁니다. 네. 고양 손호 보고 오버 봐야죠. 그리고 모비스 가스공사는 5.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치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버는 언더 기조 쪽. 그리고 배구 두 경기는 둘 다 그냥 쌍오버, 오버. 그리고 여기는 정관장. 그리고 대한항공이 한 1.6 정도 받으면 저는 대한항공. 근데 대한항공이 만약에 똥배 받는다? 그러면 그냥 오버만. 예, 오늘 국내 경기는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분석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